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청주대학교 인공지능학과에 있는 노기섭 교수라고 합니다. 저는 유튜브에서 소프트웨어 꼰대 강의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현재는 딥러닝과 관련된 수학 시리즈를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찍고 있는 강의는 딥러닝 수학 시리즈 중에서 미분에 관련된 내용을 하고 있어요. 이전 강의에서 시리즈가 지금 두 개가 끝났습니다. 하나는 확률에 대한 확률 시리즈가 끝났고요. 그 다음이 선형대수 선대 끝났고, 지금 미분인데요. 미분의 강의가 지금 제가 틈틈이 찍고 있어요. 저도 지금도 틈틈이 틈이 나서 틈틈이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딥러닝을 공부하려면 요거 세 개를 알아두시면 아주 단단한 백그라운드를 가지실 수가 있고요. 딥러닝을 해석하는데 아주 용이하게 되고, 좀 더 높은 수준의 딥러닝 엔지니어 아니면 아키텍처 개발자로 성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비단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작성해낸 소스 코드를 이용해서 나만의 아니면 우리 회사의 어떤 제품을 만들거나 서비스를 개발할 때 아주 탁월한 능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좋은데, 제가 꼰대 강의잖아요.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거를 제가 간접적으로 알게 됐습니다. 기업 대표님이나 어떤 수업 같은 것들을 하면서 좀 어느 정도 알게 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요 시리즈를 나가고 있는데, 오늘 요번 강의에서는 디퍼런시에이션에서 할 거는 파셜 디퍼런시에이션, 파셜 데리버티브를 좀 공부해 보려고 그래요.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 말로 편미분. 편이 이게 조각편이죠. 한자로. 이편 저편 할 때 편을 쓰는 거는 뭐죠? 편을 가르는 거는 전체가 아니라 어떤 일부분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그거를 편으로 나눠져 있다. 이거를 파셜이라고 불러요. 디퍼런시에이션을 할 건데 파셜하게 할 겁니다. 그래서 편미분이라고 부르고,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좀 개념도 좀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오퍼레이션도 설명을 해드릴 건데, 간단하게 제가 편미분 하는 거를 손미분 하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 자, 이제 본격적인 강의 들어가기 전에 제 모든 강의는 깃허브에 올라가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이 동영상 설명하는 밑에 보면은 뭐가 있어요? 텍스트 박스가 있죠. 글상자. 거기에 제가 제 깃허브 웹페이지 주소를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그쪽 확인하셔서 추가 학습이 필요하신 분들은 공부를 꼭 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편미분을 그냥 들어가면 이해를 못 하실 수가 있어요. 편미분을 알려면 그 전에 뭐를 알아야 되겠어요? 미분, 단순 미분의 개념이나 어떤 기계적인 공식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함수들이 곱해질 때, 합성함수일 때, 아니면 상수일 때, 그다음에 다항식으로 연결돼 있을 때 어떤 식으로 하는지에 대한 거는 바로 요 앞전 강의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전 강의 들어가서 좀 듣고 오시면 좋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레디? 네. 자, 제 오리엔테이션 한번 해보면, 첫 강의, 미분 시리즈의 첫 강의 OT는 지금 끝났습니다. 강의가 올라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딥러닝이 어떻게 학습하는지, 이거를 하면서 딥러닝은 데이터로부터 지식을 배우는데 이때 필요한 게 미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강의도 올라가 있어요. 있을 겁니다. 올라가 있어요. 제가 올렸으니까. 이거 끝났고, 그 다음에 미분을 어떻게 하는지 원리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요 두 개는 안 들으셔도 되는데, 요번 강의가 요거거든요. 편미분. 미분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분의 원리를 알아야 편미분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여기부터가 딥러닝의 핵심이 되는 거예요. 여기는 사실 몸풀기, 예, 여기부터 핵심이라고 해도 되고 여기부터 핵심이라고 해도 되는데, 요거를 해야 요거를 알 수 있어요. 요거를 해야 요거를 알 수 있고. 그래서 이게 공부라는 게 하루아침에 딱 되는 게 아니죠. 겁나 짜증나시죠? 네. 거기다 꼰대 교수님이 일일이 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짜증이 나시겠어요. 그래도 요 강의 참고 들으시는 분들은 먼 곳을 바라보기 위한 거죠.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가기 위한 중간 단계로 제 등을 밟고 올라가라고 그랬죠. 제가 동영상 찍어 놓을 테니까 그거 시청하시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시기 바라요.
제 강의 듣고 그냥 거기서 멈추시면 그냥 그저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딥러닝에 혹시 관심 있는 사람 중에서 듣고 끝이다. 그럼 그냥 끝인 거예요. 안 들은 거랑 똑같아요. 제 미분 시리즈까지 다 듣고 난 다음에 더 높은 거인한테 찾아가셔가지고 더 많이 배우셔야 돼요. 거인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인을 찾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요 편미분의 개념하고 연산에 대해서 꼰대스럽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재밌겠죠? 재밌다고 얘기해줘봐요. 지금 기부업 하시면 안 돼요. 제가 그렇게 어려운 내용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공대에 계신 분들은 공업수학 시간에 이거는 가장 기본으로 배우는 거기 때문에 아마 감을 잡고 계실 거고, 혹시 뭐 경영대나 뭐 사회과학대나 뭐 예술대 있는 사람들은 좀 힘들 수도 있는데 참고 들으셔야 돼요. 요 강의를 따라오기 시작했다면. 거기다 또 제가 재밌잖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최대한 재밌게 하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래서 찾아봅시다. 요거 해야 요것도 갈 수 있어요. 경사하강법도 한번 들어보세요. 리캡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복습. 미분 딥러닝 어디에 사용하느냐, 이거는 제 앞선 모든 강의에 같이 들어있는 슬라이드인데 복습이 아니냐, 복습이죠. 한번 더 리뷰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파라미터가 있죠. 파라미터 세팅에 따라서 로스가 다르게 나올 거예요. 로스는 제가 틀린 정도, 사람은 채점해보면 알죠. 컴퓨터는 채점해보고 얼마나 틀렸는지 숫자로 얻어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로스 틀린 정도가 줄어들면 파라미터 세팅을 잘 하고 있는 거고, 로스가 늘어나면 어떤 거예요? 파라미터 세팅 개발로 하고 있는 거죠. 잘못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떤 확률 분포가 있을 때 목표는 틀린 정도를 최소화하는 파라미터 세팅을 찾는 게 딥러닝의 목표예요. 여러분들이 고딩 때 수능 공부할 때 수많은 기출 문제들을 풀어보죠. 그건 왜 하는 거예요? 틀릴 확률을 낮추기 위해서 하는 거죠. 틀릴 확률을 낮추는 거는 비슷한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 돼. 우리가 했던 거야. 니네 했던 거야 했잖아. 안 했어? 안 했으면 이 강의 안 듣고 있겠지. 고등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고졸 학력을 제가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고등학교 졸업하고 딥러닝을 할 수는 없죠. 대학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배워야 되니까. 이거를 듣고 있다는 얘기는 코딩을 마쳤다는 얘기예요. 대학 수업을 들었다는 얘기예요. 정규 교육을 들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다는 거죠. 그 세팅을 찾는 거죠, 여러분들이. 파라미터 테스팅. 파라미터 세타라고 쓴다 그랬죠. 한 개든 두 개든 10억 개든. 자, 파라미터 세팅이 첫 번째 세팅을 해봤더니 여기에요. 로스를 계산해 볼 수 있죠. 계산해 봤더니 이만큼 나왔어요. 그러면 로스를 줄이려는 세팅을 해야 되죠. 틀린 정도가 최소화되도록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하는 방법은 뭐예요? 둘 중에 한 방향으로 가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얻을 수 있는 힌트는 뭐예요? 힌트, 미분을 이용하면 되죠. 여기서 미분을 해보면 기울기가 나오잖아. 기울기가 플러스, 지금은 위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기울기가 플러스죠. 플러스면 반대 방향으로 세타를 조금씩 움직이면 되죠. 여기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움직이면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죠. 기울기가 내려가고 있죠. 마이너스면 이쪽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 로스가 최소화되는 어떤 지점을 만날 거예요. 로스가 최소화되는 지점은 미분해 봤을 때 기울기가 0이 되면 그때는 최소점에 도착한 거죠. 이렇게 찾아가는 겁니다. 근데 이게 겁나 단순한 것 같죠? 그렇지가 않아요. 여기에 도달하는 거, 사실 여기에 도달 못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뭐 이런 게 있는데, 여기서 시작을 하면 여기 가장 낮은 기울기가 0인데 도착할 수 있는데, 여기서 시작하면 이렇게 내려오다가 보니까 여기 기울기가 0이야. 아, 내가 제일 작은 지점에 도착했구나 하고 생각하고 여기서 멈춰버릴 수도 있죠. 이걸 로컬 미니멈이라고 해요. 이런 경우는 딥러닝에서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차원이기 때문에 나중에 딥러닝 시리즈 하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거기까지 설명하기에는 이 수학하고 약간 좀 조금 거리가 있죠. 이거 고려하지 않더라도 어쨌든 최소점을 찾아갈 수가 있어요. 최소점에 도달하는데 너무 많이 시간이 걸리면 어느 정도 하다가 됐어, 그만이요. 그러면 끝낼 수도 있습니다.
예, 아니면 뭐 컴퓨팅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뭐 중간에 끊을 수도 있고요. 기타 등등. 어쨌든 중요한 건 뭐야? 미분을 해서 기울기를 확인한 다음에 기울기의 반대 방향, 기울기 부호의 반대 방향으로 가다 보면 로스가 최소화되는 지점을 찾아갈 수 있다는 게 수학적인 이론이고, 모든 딥러닝은 다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니네가 궁금한 거 아니겠어요? 아, 여러분들이 학생이 아니라면 죄송합니다. 자, 미분을 이용하는데 근데 문제점이 있어요. 문제점은 파라미터 우리가 세타라고 친 거, 얘가 한 개가 아닌 거죠. 예를 들어서 y는 ax 플러스 b 1차 함수예요. 변수 하나에 고차항도 1차항이에요. 이게 x의 1승인 거죠. 이렇게 해서 찾는 거는 그냥 손으로 구해도 돼요. 손으로 해보면 되지 뭐. 근데 얘가 요게 a하고 b가 지금 현재는 파라미터죠. a하고 b가 결정되면 모든 x에 대한 y 값을 예측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얘가 a, b 두 개가 있는 게 아니죠. 수천 개, 수만 개, 수십억 개, 수조 개가 될 수도 있어요. 이런 모든 사항들을 다 고려해야 된다는 것이 문제죠. 이거일 때는 너무 쉽죠. 1차 함수는 직선이니까 미분하면 요 a 값이죠, a 값. 근데 2차 함수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면은 그때는 이렇게 포물선 형태가 되겠죠. 그러면 위치에 따라서 기울기는 달라져요. 근데 얘가 3차원으로 넘어왔어. 3차원에서 어떤 곡선을 그려요.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이게 3차원으로 바뀌면? 아, 최고차항이 3차, 이게 아니구나. x, y, g가 있어야 되죠? x, y, g. 결과는 k라고 했을 때. 이런 함수가 있다면, 이런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축이 3개면? 이거는 다른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축이 3개가 아니라는 거죠. 수십억 개의 축을 갖고 있다는 거죠. 현재 딥러닝 구조가. 자, 그러면 이거를 하는 방법은 편미분이에요. 각각의 축에 대해서 미분을 해보면서 각각을 다 뭐 축이 예를 들어서 1000개예요. 1000차원이야. 그럼 1000개의 축에 대해서 한 번씩 다 미분을 해보는 겁니다. X축, Y축, Z축. 아, 이러면 좀 X1축, X2축, X3축, X4축, X 1000번째 축. 각각을 다 미분해 볼 수 있죠. 별도로.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이렇게 내려가는 겁니다. 말 돼요? 그렇게 해요. 자, 그거에 대해서 좀 그거를 할 때 쓰는 게 편미분인데 조각, 네. 니 편, 내 편 할 때 그 편이에요. 자, 이게 어떻게 되는지 이번 시간에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러면 함수 입력에 따라서 어떻게 구분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미분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 입력에 따라서 미분이 달라진다는 게 어떤 얘기냐면, 뭐 사실 제 설명 듣고 보면 너무 간단한 건데, 아, 그래도 하려고요, 설명. 듣기 싫으면 듣지 말든지. 근데 들으면 좋습니다. 네.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는 거죠. 자, 함수를 입력에 따라서 분류하면 두 개로 나누죠. 변수가 하나다, 1. 변수가 여러 개다, 다변수, 다. 그러면 얘는 1변수니까 변수가 한 개, 다변수면 두 개 이상이면 되겠죠.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얘는 변수가 하나잖아요. x에 뭐 100승이 백승 플러스 뭐 2x에 99승. 뭐 이래도 x는 한 개인 거잖아요. 하나가 들어가면 하나에 따라서 값이 결정되는 거고, 파라미터 앞에 있는 값들만 찾으면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건 쉬운 거예요. 미분을 한다고 했을 때 다변수는 뭐냐면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가. 두 개가 들어가고 결과를 표현해야 되니까 얘는 아마 3차원이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1에 뭐 분자는 3y다, 3y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죠? 자, 요 함수를 제가 그대로 그 온라인 플로팅 하는 데서 그려봤더니 이렇게 나와요. 요 함수는 이렇게 나옵니다. 얘가 fx예요. 근데 얘를 그려보면 어떻게 될까요? x, y, 결과 z가 필요하니까 축은 3개가 있어야 돼요. 자, x축, 그래서 요게 x축,
요게 y축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죠. 결과는 z축에 표현할 수 있고. 그러면 요 함수를 그대로 그린 거예요. 컴퓨터로. x하고 y를 계속 바꿔보면서 출력 나오는 거를 3차원에다 찍어본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면 이렇게 뿔룩 튀어나온 부분도 있죠. 그리고 이렇게 뿔룩 내려간 점도 있고. 이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 얘가 만약에 f라는 함수가 있는데 얘가 로스라고 쳐봐요. 로스? 로스인데 파라미터가 두 개야. x하고 y가 들어가요. 예를 들면 뭐 w1, w2가 들어간다고 쳐봐요. 똑같은 얘기죠. 기호만 바뀐 거죠. 그랬더니 로스 펑션이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죠. 그러면 로스가 최소화되는 점으로 가려면 어딘가에서부터 시작하겠죠. 요 세팅 뭐 여기 뭐 1,1이다. 뭐 여기서 할까요? 뭐 x 1,1 여기일 때 위로 올라와 보니까 여기였어요. 요 점. 요 점에서 요 점이 하나의 세팅 값이 되는 거죠. 파라미터 두 개일 때 세팅 값. 여기서 여기로 내려오고 싶은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요 밑으로 이렇게 쭉 내려가고 싶은 거죠. 그때의 xy 값이 있죠. xy 값이 나타내는 로스 세로축. 요 세로축이 가장 최저에 있죠. 요때 파라미터 xy를 찾으면 로스가 최소화되는 파라미터 세팅 값을 찾은 거죠. 찾으면 그거 세팅 딱 고정해. 고정한 다음에 또 다른 이제 새로운 데이터 만나면 그 파라미터 적용해서 예측하면 되죠. 그러면 조금 더 낫다는 거죠. 요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요거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할 거야? 얘기해봐. 네, 이번 수업이 편미분이잖아. 편미분 통해서 할 거예요, 우리는. 물론 편미분도 여러분들 손으로 직접 할 일 없습니다. 컴퓨터가 다 알아서 해주고요. 편미분 자체가 선형결합이 돼 있기 때문에 너무 쉬워. 네.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여기 W 값 웨이트를 어떤 값이 여기 들어있고 이거 곱하기 이거잖아요. 그럼 AX 플러스 B 형태거든. 여기 바이어스가 만약에 들어간다면 그 1차 함수 미분하면 요거잖아요. 요거 자체요. 이렇게 쉬워요. 이렇게 복잡한 거는 나오지 않는다고. 나오는 게 나중에 액티베이션 활성함수에서 나오는데 활성함수를 이제 쉬운 거를 쓰면 되죠. 자연상수가 들어가 있는 것들은 미분하기 쉬우니까 그런 거 갖다 쓰면 되는 거예요. 일단은 중요한 건 뭐야? 요거 그림만 제가 좀 전에 설명한 거 있죠. 이렇게 타고 내려가는 거 이 세팅을 찾는다. 이 개념만 이해하면 편미분 100% 이해하신 거예요. 더 이해하고 싶어? 자, 그럼 다음 슬라이드로 가겠습니다. 자, 요걸 어떻게 찾아가냐면 편미분이 이래서 등장을 한 거죠. 사실은 이것 때문에 등장한 건 아닌데 딥러닝의 입장에서 데이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아, 편미분이 이래서 필요해서 갖다 쓰기 시작했구나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자, 읽는 방법부터 알아야 되죠. 일변수 함수하고 다변수 함수가 있는데 이렇게 하죠. 우리는 요거는 봤어요. 요거 H라고 쓰기도 하고 델타 X라고 쓰기도 한다고 그랬어요. 델타 X나 H는 뭐예요? 수체계에서 실제로 존재할 수 있는 값이죠. 아주 작은 차이, 디퍼런셜인 거죠. 이렇게 구하는데 두 개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하나에 대해서 X에 대해서만 미분을 해보는 겁니다. Y는 신경을 안 써. 그러니까 여기 더하는 것도 H가 0으로 갈 때 X 플러스 H고 Y는 X, Y였는데 X에만 델타를 더해주는 거죠. Y는 뭐 어떻게 치는 거냐면 H랑 상관없죠. Y는 상관없는 값들은 상수라고 봐도 되죠. 상수는 미분하면 값이 뭐예요? 지난 시간에 했던 대로 0이에요. 다 그냥 엘리미네이션 되는 거예요. 클리어 돼 버려요. 그래서 미분이 관심이 있는 대상만을 여기다 이렇게 써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상수 취급해서 다 0으로 만들어 버리면 돼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근데 쓰는 게 약간 틀리죠. 1변수하고 2변수하고 똑같이 쓰면 사람들이 헷갈리잖아요. 여기는 D라고 썼는데 여기는 이상한 거 썼죠. 요거를 또 읽는 방법을 모르죠. 어떤 사람들은 동그라미, 뭐 골뱅이 이렇게 읽는 사람이 있는데 좀 더 멋있게 읽으면 좋잖아요. 우리가 했었죠. 얘는 뭐라고 읽는다고? dx 뭐 dy. 그래서 dx over dy over dx 하면은 derivative with respect to wrt 이렇게 쓴다 그랬죠. x of y 이렇게 읽는다 그랬죠.
한국말로 하면 더 편하게 y를 x에 대하여 미분한다. 아니면 y over x, dx분의 dy. 뭐 이렇게 읽어요. 다양하게. 뭐 이렇게 딱 정해진 게 있나요? 없어요. 그냥 읽으면 돼. 잘 어떻게 읽는지 모르면 어떻게 하시면 되는지 아세요? 가만히 있어. 앉아 있어. 그다음에 옆 사람이 어떻게 읽는지 잘 들어봐. 그런 다음에 그대로 쫓아서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도 제일 많이 쓰는 표현법대로 읽을 테니까. 가급적이면 뭐 이런 식으로 읽는 게 좋겠죠. 요거 아니면 요거 이렇게. 한국에서는 이렇게 제일 많이 읽어요. 자, 문제는 뭐냐면 D는 알겠어. 근데 이거 처음 나왔죠, 이거. 이렇게 씁니다. 미분은 미분인데 어떤 특정한 것만 특정한 변수에 대해서만 미분하고 나머지는 다 상수 취급하기 때문에 dx 이렇게 쓰면은 구분이 안 되죠. 여러분들 괴롭히려고 이런 거 자꾸 나오는 거 아닌 거 아시죠? 구분을 하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거야. 근데 일반적으로 고등학교 때 이런 거 보나? 못 볼 텐데 대학에서 와서 이제 대학 수학 같은 거 하면서 이런 거 나오기 시작하면 학생들이 어떻게 해요? 다 도망가. 다시는 안 와. 근데 아니에요. 그냥 어떤 특정한 변수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다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서로 다르게 쓰다 보니까 D 대신에 뭐 쓸 거 없나 해서 쓴 게 이렇게 쓰는 거고요. 이거를 파셜이라고 했습니다. 파셜 X 이렇게 읽기도 하고요. 둥그렇잖아요. 둥그러운 게 라운드 졌다고 하죠. 그래서 라운드 X라고 읽기도 합니다. 둘 다 같은 표현이에요. 원래 정식 표현은 요겁니다. 근데 라운드라는 표현도 같이 공용으로 써요. 야, 씨, 우리 교수님이 이거 파셜 X라고 그랬는데 어떤 친구가 와가지고 나는 A 대학에 다니는데 나는 청주대 다녀요. 청주대. 근데 다른 대학에 온 친구가 라운드 X 이렇게 읽었어요. 그래서 야, 이씨, 저 꼰대 교수님이 파셜이라고 그랬는데 너 라운드 진짜 그런 대학 다니지 마라 이러면 안 돼요. 다 맞는 얘기입니다. 두 개 다. 그러면 똑같이 읽으면 되죠. 파셜 데리버티브죠. 양쪽에 있으니까 with respect to x WRT x에 대하여 미분하는데 뭐 of y 이렇게 있고 요거 좀 귀찮죠. 이거는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현미분에 대한 좋은 강의들은 유튜브에서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대부분 영어로 돼 있어요. 한국에서 한국 유튜버들이 올리는 것들이 네, 좋죠. 아주 하이 퀄러티도 가끔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뭐 그렇게 하이 퀄러티가 전부 다 하이 퀄러티는 아니야. 근데 영어로 검색해 보면 전 세계 각 교수님들이 뜨시는 교수님들이 올릴 때 많거든요. 그러면 실시간 번역을 통해서 보기도 하지만 이런 말들이 나오면은 여러분들이 알아들으시면 좋다 싶어가지고 제가 원어도 다 같이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이거 좀 꼰대 얘기 좀 해도 되나? 그 컴퓨터 프로그래밍 내지 개발자 엔지니어가 되려면 영어도 좀 어느 정도 공부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모든 답은 오피셜 다큐멘트에 다 있습니다. 뭐 파이토치, 파이썬 이런 거 전부 다 오픈 어떤 시스템이나 아키텍처나 언어를 만들면 문서화 작업을 잘 하죠. 소프트웨어가 그거를 정말 잘해요. 예제까지 해가지고 다 올려놔. 인터넷에 누구든지 와서 볼 수 있도록. 근데 뭐로 올려놔? 언어를? 영어로 올려놔요. 한국 사람만 볼 거 아니잖아. 전 세계 사람들이 같이 봐야 되니까. 근데 그거를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재수가 좋아서 한국 사람들이, 한국 유저들이 많아요. 한국어 버전도 제공을 하거나 아니면 답답하면 한국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한국어 버전을 만든 다음에 거기다 붙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제일 정확한 거는 원문이겠죠. 그래서 원문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유튜브 같은 거 보면은 좀 들을 줄도 알아야 돼. 개발자들이. 꼭 직장 가려고 토익 이런 거 잘 하는 게 아니라 토익은 하나도 필요 없어요. 개발자들한테 내가 볼 때는. 개발 언어를 영어로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거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또 꼰대 얘기 한 번 더 해볼까요? 영어 왜 필요한지? 여러분들 잘 하다가 안 되면 검색해야 되잖아요. 저도 코딩할 때 항상 검색을 하면서 같이 해요. 이 코드 혹시 누가 만들어 놓은 거 없나? 그럼 코드 찾아보면 있죠. 누가 답해놨어? 한국 블로거들이 답을 해놓은 것들도 있죠. 한국 개발자들이.
대학생들이 자기 자랑하려고 막 이건 이거예요 막 이렇게 써놓은 것들도 있는데, 사실 좀 더 정확한 것들은 영어로 된 커뮤니티에 훨씬 더 많아요. 그게 더 정확하고. 그래서 저는 학생들한테 항상 말씀드리거든요. 아, 영어로 된 것부터 먼저 보라고. 근데 영어가 안 읽히는 거지. 공부하셔야 돼요. 진짜 틈틈이. 영어가 주 메인이 되면 안 되겠지만, 개발을 하면서 틈틈이 영어 단어도 좀 보고, 그 뭐 대화하고 토익에 나오는 단어 필요 없어. 개발에 쓰는 언어들 있잖아요. 영어들. 몇 개 안 돼. 틈틈이 찾아보면서 이렇게 하면은 실력이 팍팍 늡니다. 여기까지 꼰대 끝.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한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 편미분의 직관적인 이해를 보면은, 난 사실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 난 한 놈만 패. 이 옛날에 무슨 영화 주유소를 털어란가? 주유소 습격 사건인가? 뭐 이런 거 있거든요. 거기 나온 배우 중에 한 분이신데, 이분이 한 놈만 패. 겁나 패. 싸움할 때 제일 무서운 놈이 그거죠. 패싸움 할 때. 아이, 패로 싸워야 되는데, 니 편 내 편 해가지고 싸우는데, 꼭 이상한 놈 있어. 옛날에 혹시 패싸움 해보신 적 있나요? 고등학교 때 남자 고등학교들은 많이 하시죠. 가끔. 뭐 몇 차 대전 몇 차 대전 학교별로 남자 고등학교별로 전설이 꼭 있어요. 근데 꼭 한 놈만 패는 놈이 있어. 와가지고 이놈 패고 저놈 패고 막 영화처럼 하는 게 아니라 꼭 한 놈만 끝까지 쫓아가. 저 XX 막 하면서. 그런 놈이 제일 무섭죠. 편미문이 그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타겟 변수가 여러 개예요. 다변수면. 다른 놈들은 다 고정해. 무조건 상수라고 체면을 걸어. 그런 다음에 한 놈만 패는 거죠. 한 놈에 대해서만 변화시키는 작업을 하는 거죠. 변화는 요 앞전 수업에 있었던 극한 개념을 적용을 시키는 거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표현 방법 뭐 이렇게 y는 고정하고 x만 변화시키고 싶다. 그럼 요 밑에 x라고 써주면 되죠. 왜냐하면 표현을 해야 되니까. 주의할 건 d라고 쓰는 게 아니라 파셜 또는 라운드. 파셜 이건 f니까 그냥 f 이렇게 다 써주기도 하고, 싫으면 그냥 f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입력값을 여기다 써주기도 하고요. 아니면 이렇게 쓰기도 해요. 난 x를 고정시킬 때 뉴턴 미분법이죠. 미분할 거야 이렇게 점 찍고 이렇게 참. 아니면 그냥 이렇게 쓰기도 해요. 근데 얘는 좀 헷갈리죠. 이 점이라도 이렇게 찍어주면 좋은데, 근데 이렇게 써도 돼요. 어떤 논문이나 내가 책을 써요. 여기서 교수님이 책을 겁나 많이 썼잖아요. 좋은 책들. 또 자기 자랑 죄송합니다. 나는 이 책에서는 난 이렇게 표현하려. 알아서 들어. 그러면 이렇게 알아서 읽어야 돼요. 근데 제일 많이 쓰는 게 이렇게 쓰는 거죠.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일반적으로 라운드 F, 라운드 뭐 X 이렇게 간단하게 많이 씁니다. 변수들은 그냥 많으니까 여기 두 개니까 쓰지 많은 거 다 어떻게 써줘.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는 X만 팰겨. X는 고정하고 Y 한 놈만 팰려. 요거죠. 나는 한 놈만 패. 무서운 놈이죠. 편미분이 그렇게 무서워요. 한 놈만 패기 때문에. Y라고 하고 X에 대한 거는 모두 다 상수야. 다 캔슬돼. 캔슬된다는 게 없어진다는 거죠. 0으로 미분하면 상수는 0이 되니까.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됩니다. 여러분들도 니네 맘대로 쓰세요. 논문 쓰거나 뭐 보고서 쓸 때. 교수님들이 다 알아서 들으세요. 이렇게 쓰시면. 좋은 거는 교수님이 이런 식으로 수업을 하셨으면 이렇게 쓰는 게 좋겠죠. 반반일 겁니다. 야, 이 자식은 미분 공부를 했나 보네. 이런 표현법도 알고 있어? 이렇게 하시는 교수님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이 자식은 내가 이렇게 쓰라고 그랬는데 굳이 이렇게 쓰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다 맞는 거기 때문에 교수님들이 틀렸다고는 못하죠. 표현 방법은 이렇게 합니다. 직관적인 이해는 한 놈만 패. 표현은 내가 관심 있는 거를 여기 라운드 치고 아니면 파셜 기호 넣은 다음에 관심 있는 변수를 이렇게 써준다. 그런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예제가 없으면 또 서운하잖아. 네. 예제를 한번 볼까요? 일단 직관적인 예제부터 한번 볼게요. 제가 요 그림을 여기서 강의 자료 준비하다가 보니까 여기 클릭해서 보세요. 제 강의 PPT PDF로 떠서 기세에 다 올려놓고 있거든요. 거기 다운로드 있어요. 다운로드 클릭하셔가지고 받은 다음에
요 페이지에 와서 요거 클릭해 보면 제가 설명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아주 제가 강력히 추천합니다. 잘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든 게 이런 게 있어. 함수가 이렇게 복잡해요. 근데 얘는 R2예요. R이 실수 집합이죠. 리얼 넘버의 집합에서 곱집합이니까 두 개니까 실수해서 두 개를 뽑아온다는 뜻이죠. 요거는. 그러니까 X하고 Y를 두 개 뽑아서 실수 집합에서 아무거나 두 개 집어와서 첫 번째 건 X라고 주고 두 번째 건 Y라고 주는 거죠. 그럼 여기 보면 다 2는 상수죠. 2.7 뭐 어쩌고 저쩌고 있으니까 얘는 숫자의 요것은 하면 얘가 R이 나온대요. 출력이. 얘가 Y라고 하면 1이 숨어 있는 거죠. 아래 1승인 거니까 실수 집합에서 하나를 꺼낸 어떤 값으로 매핑이 된다. 얘가 함수의 정의인 거죠. 그러면 g를 fx라고 쳐봐요. 이렇게 결과값을 g라고 하면 x, y 값 들어가고 결과값은 g축에 표시가 되겠죠. 그래서 이걸 좀 잠깐 지워볼게요. 지저분하니까. 왜냐하면 옆에 그림이 나올 예정이거든요. 자, 이렇게 표현이 돼요. 요거를 컴퓨터로 모든 x, y 값들을 다 바꿔가면서 대입해서 손으로 계산하면 되는데 이런 미친 짓 하는 놈 없죠? 여러분들 혹시 이런 미친 짓 하지 마세요. 다 손으로 계산 1, 1,1, 1,2, 뭐 3,2 다 넣어볼 수가 없잖아요. 이거 컴퓨터로 하면 금방 컴퓨터가 반복 작업을 강하니까. 그리고 시각화시키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자, 그러면 y는 에 대해서 고정시켜 볼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fx가 라운드 y는 마이너스 1로 고정을 하고 x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니까 x만 패는 거죠. 그리고 f 라운드 f의 x, y 되는 거죠. 요거의 결과가 요건 거죠. 그러면 여기 x는 y가 1로 고정돼 있으면 요게 y축이죠. y가 여기 있는데 1. 여기가 음의 방향이고 얘가 양의 방향이니까 여기 어디쯤 되겠네요. 1로 고정되면 모든 y는 1로 고정되고 요거에 대해서 미분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요렇게 그러니까 y는 1인 거로 팍 잘린 거예요. 위에서 아래로 팍 자른 다음에 팍 자르면 면이 생기죠. 이런 면. 요 빨간색으로 표시된 면이에요. 그림에서. 요 면에 대해서 모든 x에 대해서 미분을 이렇게 쭉 해보는 거죠. 그러면 여기 애니메이션을 잘 만들어 놓으셨던데 요 블로거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여기 보이세요? 이렇게 쭉 가는 거? 이렇게 접선의 기울기가 되는 거죠. 기울기를 다 모아 놓으면 함수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y는 1에 대해서 했는데 y는 마이너스 1로 고정할 수도 있겠죠. 아까는 여기였어요. 여기 어디쯤이었는데 마이너스 1이 여기에요. 여긴 플러스 1이었는데 그러면 마이너스 1인데에서 팍 자른 거죠. 이해돼서? 내 얼굴을 잘 봐. 잘라볼게. 이렇게 공간상에 있는데 y는 마이너스 1이라는 모든 점에 대해서 팍 자른 거예요. 팍 자르면 어디가 나온 거야? 여기. 요렇게 여기 색깔 들어가 있는데 요렇게 나온다는 거죠. 요 블로거는 빨간색으로 마킹을 해놨어요. 친절하게. 요렇게 되겠죠, 요거. 제가 이게 컴퓨터에서 쓰다 보니까 잘 안 써져요. 요거를 모든 x에 대해서 미분을 다 해보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쭉 가면서 여기 막대기가 움직이잖아요. 지금 제가 막대기 따라가 볼게요. 이렇게 가죠. 지금 이렇게. 그러면 얘를 다 모아놔요. 모든 기울기 값들을 다 순서대로 모아놓으면 얘가 하나의 함수의 출력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다른 방향으로 그 모든 y에 대해서 다 해보는 거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게 x축이거든요. x가 여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쪽이 플러스 1, 플러스 2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x가 여기 1인 지점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자르는 거야? 내 얼굴 잘 봐? 아까는 y축에 대해서 이렇게 팍 잘랐는데 지금 x는 1, 마이너스 1로 고정했으니까 이쪽에서 아까 이렇게 잘랐는데 여기서 팍 잘라본 거예요. 자르면 단면이 생기죠. 단면이 어떤 함수 형태가 될 텐데 그 함수 형태의 모든 점에 대해서 미분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오냐면 이 단면이 이렇게 생긴 거죠. 이렇게 밑으로 갔다 이렇게 오는 거죠. 그럼 모든 점에 대해서 다 미분을 해보면 요 짝대기 이 바가 움직이는 것처럼 생긴다는 거죠. 이렇게 쓴다는 겁니다.
지금은 플러스 1일 때 아니면 y는 마이너스 1일 때 고정해서 했죠. 그럼 모든 y에 대해서 다 해볼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마이너스 1 해보고 마이너스 2 해보고 마이너스 3 해보고 마이너스 4 해보고 쭉 하면은, 그러면 다 이거를 모아놓을 수가 있잖아요. 니네들한테 하라는 거 아니에요. 개념만 이해하시면 돼요. 이거 직접 할 일 없어요. 이거 직접 하는 건 누가 할 거야? 네, 수학하시는 분들이 할 거예요. 공대는 개념 이해하고 잘 갖다 쓰면 돼. 그나마 다행이죠. 사이언스하고 엔지니어링이 있잖아요. 사이언스는 이거 다 연구할 건데 우리 엔지니어링일 거예요 아마. 공대 갖다 쓰면 돼 그냥. 얼마나 좋아. 네. 이 모든 변화는 도함수를 구하면 되죠. 편미분으로 구하면 딱 떨어지게 나올 겁니다. 얘도 모든 x에 대한 변화는 라운드 x, 얘는 라운드 y가 되는 거죠. 라운드 f, 라운드 f. 요거는 어떻게 해요?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수치로 해석하면 이렇게 요 세 개 간단한 예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이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하는 거는 손으로 미분해 보면 된다는 거죠. 뭐 토익 이그젬플 한번 들어볼까요? 뭐 예를 들어서 토익 이그젬플 1, 요런 거는 어떤 함수를 그리냐면 입력이 두 개예요. x축, y축이고 세로축이 요 x, y, 그 다음에 세로 g. 그래서 x 3승 플러스 xy 마이너스 y 이렇게 돼요. 얘는 R2죠, 입력이. 두 개에서 요 f라는 함수는 하나의 실수값으로 가니까 R1으로 매핑하는 함수다. 함수가 하는 일은 얘다. 이런 거죠. x에 대해서 미분해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럼 모든 y에 대해서 다 값을 얻을 수 있는 거. 요게 끝이에요. 편미분. y에 대해서 하면 x-1. 왜냐하면 요 x에 대해서 미분해볼까요? 간단하게. 뭐 말 나온 김에 한번 해봐. 여러분들 개념 잡는 게 중요해요. 이거 미분할 일 없어요. 내가 몇 번 얘기하지만. 요거 편미분 해볼까요? x에 대해서. 라운드 x. 관심사는 x야. y는 상수야. 없어져. x 3승을 미분하면 3x 제곱이죠. 3이 앞으로 툭 튀어나오고 3 빼기 1은 2니까 2 이렇게 되고, 얘는 yx라고 봐도 되죠. 얘는 상수인 거죠. 얘를 미분하면 x 없어지고 그냥 y 상수만 남는 거죠. 이런 식으로 미분하면 된다는 거죠. 뭐 이런 얘도 있을 수가 있겠죠. 이런 거는 얘도 3차원이니까 입력이 두 개고 출력을 나타내는 g축이 하나 있어야 되겠네요. 좀 전에 봤던 거죠. 좀 전에 봤던 그림이에요. 그림을 제가 인터넷 온라인 플로팅 여기 온라인 3D 플로팅 이런 여기 인터넷 구글에 검색어로 이렇게 집어넣어서 치면은 온라인에서 인터넷에서 바로 요거 시각화 해주는 데가 있더라고요. 거기 들어가서 제가 한번 만들어 본 겁니다. 재밌더라고. 막 이렇게 돌리면 돌아가기도 해요. 뒤집어지기도 하고.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이런 데가 몇 군데 있어요. 검색해서. 자, 그러면 얘 미분하려면 미분하면은 미분할 수 있죠. 당장 못쓰 이렇게 나오니까 복잡해 보이는데 미분이 가능해요. 해보면 미분 가능한 함수예요. 결과가 이렇게 나와요. 얘가 y인데, 네. 오타가 있네요. 잠깐 수정하고 올게요. 오타가 있어서 수정하고 왔습니다. 자, 라운드 x 해버리면 x에 대해서 미분하면 이렇게 나와요. 요 y에 대해서 미분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뭐 거의 비슷한데 요 y하고 x가 바뀌어 있죠. 미분 가능해요. 이렇게. 얘를 미분 가능한 함수면 미분이 되더라.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요거를 편미분을 하는 거죠. 요 공식이 나오면 x 값이 얼마 나왔을 때는 x에 대해서 요거를 넣어보는 거죠. x, y에 대해서 넣어보면 어떤 값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게 x에 대한 방향 값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의미냐면 여기에 x, y가 예를 들어서 x, y가 요 점이 있다. 요 점에서 x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요 x값, y값 있죠. 요때 x값, y값을 집어넣으면 요때 편미분 값은 요 공식에 집어넣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값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요 값은 플러스일 때는 마이너스 방향, 마이너스일 때는 플러스 방향으로 가면 되고, 여기에서 y에 대해서 미분해 보고 싶다. 그러면 만약에 도함수를 구해놨으면 요때 요 x, y 값 있죠. 여기 집어넣어서
이거 풀 수 있죠? 컴퓨터로 코딩하면 뭐 10만 분의 1초 만에 되는 거죠, 계산이. 어떤 값이 나오면 그게 이 y에 대한 편미분 값이에요. 그 편미분 값에 따라서 이쪽으로 갈지 저쪽으로 갈지. 여기는 플러스면 이쪽으로 가고 둘 다 플러스면은 이쪽 이렇게 가야 되겠네요. 이쪽으로 조금씩 가는 거죠, 이렇게. 이게 편미분이에요. 별거 없죠? 달달하잖아, 아직. 포기하지 않았지? 그래서 이게 어떻게 나왔는지 저는 사실 제 이게 공대생의 호기심 이런 게 있잖아. 이게 실제로 이거 나오나 한번 해봤거든요, 제가. 이거 여기는 머리 아프면 건너뛰어도 됩니다. 손으로 계산하는 거가 진짜 되는지 저는 궁금해서 한번 해봤어요. 혹시 이거 보고 이 교수님 뻥치는 거 아니야? 이씨, 막 그럴까봐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자, 요거는 좀 전에 앞선 거죠. 요거는 요거의 마이너스 1승이죠. 스케치만 해드릴게요. 제가 직접 다 해봤어요, 손으로. 근데 요거는 이렇게 쓸 수 있죠. 요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죠. 그러면 이렇게 돼요. 공식에 따라서 지수 법칙에 따라서. 그러면 얘는 풀어서 쓰면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런 다음에 요거를 따로 떼내는 거죠. 이렇게 앞에다 두고 이렇게. 그러면 ax 플러스 곱하기 뭐 2의 뭐 이런 형태가 되겠죠. 아니 너무 복잡하다. 이거 다 설명하면 말도 안 되는 거지. 자, 이렇게 풀어 쓸 수 있습니다. 스케치만 해드릴게요. 이런 것들 어떻게 미분하는지. 그러면 이거 얘는 합성함수인 거죠. 왜냐하면 요게 있는 거죠. g하고 h라는 함수로 합성이 되어 있는 거죠. 왜냐하면 몇 승이 있으니까. 이해되세요? 몇 승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요거를 겉에 미분하고 속에 미분하고 나눠서 쓸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얘를 gx라고 할 수 있고 얘를 hx라고 할 수 있죠. 아니, 합성함수가 아니네. 함수와 함수의 곱이죠. 얘를 하나의 함수로 볼 수 있다는 거죠. gx라고 하고 얘를 하나의 함수로 하면 함수와 함수의 곱하기잖아요. 그러면 함수와 함수의 곱하기는 그때 공식이 이랬어요. 그래서 먼저 얘를 구해보면 되죠. 얘를 미분해보는 거죠. x에 대해. 그러면 얘가 나오고 얘를 미분해보면 이거는 밑이 자연상수인 함수는 편하죠. 자기 자신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근데 얘를 미분하려더니 얘가 또 있는 거죠. x면 좋은데 x 제곱이 있으니까 얘는 합성함수가 되는 거죠. 2의 kx승 kx승을 이 뭐가 되는 거예요? 얘가 마이너스 x제곱 얘가 함수니까 2의 kx 합성이 돼 있죠 함수가. 뭐 이런 식으로 합성함수는 겉에 미분하고 속에 미분해서 두 개 곱해주는 거죠. 옛날에 공식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은 h'도 구할 수 있어요. h' 구할 수 있고. 그러면 요 공식에다가 넣어주는 거죠. 그대로 넣어주는 거예요. 여기서 구한 거, 여기서 구한 거. 그대로 넣어주셔서 정리를 한 거죠. 정리했더니 이렇게 나오더라. 그러면 다시 요 7y만 앞으로 빼낸 거죠. 공통이니까 쓰고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러면 얘가 나와요. 얘 구한 거죠. 라운드 y하고 라운드 f 이렇게 쓰면은 요게 y가 없어지고 x가 살아남아요. 관심 있는 사람은 한번 해보세요. 요거를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지 미분 가능한 함수면 데리버티브 도함수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 도함수만 일단 한번 구해지면 어떻게 돼요? 나머지 계산은 이거 뭐 컴퓨터한테 코딩해 주는 건 일도 아니죠. 컴퓨터는 어떻게 해요? 거의 0.00000000001초 만에 그냥 계산 딱 해서 기울기값 바로 구하는 거죠. 도함수값. 자, 이렇게 구한다. 얘는 머리 아프면 안 하셔도 돼요. 이거 또 빌런들 있어서 이거 된다는 거를 제가 한번 그 블로그 참고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린 겁니다. 자, 제 경험담인데 미분이 복잡해지면 수학 잘하는 친구한테 물어봐서 해결하는 게 제일 빠르고 확실합니다. 교수님한테 찾아가면 안 해주실 거예요. 교수님 이거 미분 좀 편미분 좀 해주세요. 그럼 교수님 야 임마 너 공부하라고 내가 너 그거 가르치는데 나한테 갖고 뭐 어떡해요? 그러니까 안 해주실 건데 뭐 미분 잘하는 친구 있으면 친구한테 해달라고 하면 돼요. 대학원생이나 직장인이면 잘하시는 분들한테 아 이거 제가 좀 그 편미분 그 그라디언트 분석하려고
미분 좀 해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데 해주세요. 뭐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근데 제가 경험담인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직접 한 번 정도 좀 복잡한 거라도 한두 개는 해봤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후회를 하긴 합니다. 진짜요. 꼰대성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시간 날 때, 시간 없으신 직장인 개발자들은 굳이 안 하셔도 되는데, 그래도 나중에 시간 되면 뭐 인터넷 이런 거 찾아보면서 해보시면 좋아요. 자, 그래서 변수가 겁나게 많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 우리의 케이스죠. 딥러닝 케이스. 자, 로스를 이런 식으로 구해요. 로스는 how much 딥러닝이 long, 틀린 거냐? 이거죠. 그러면 요것만 한번 떼볼게요. 여기만. 그래서 이쪽으로 쭉 가져오면 요거 히든 레이어, K번째 히든 레이어 이렇게 제가 한번 노테이션을 해봤어요. 요 K는 K승이 아닌 거죠. K번째 그냥 표시예요. 인덱스. 첫 번째 뉴런, 두 번째 뉴런, 노드가 쭉 있죠. 요 각각은 실수 값을 갖고 있죠. 거기에 바이어스가 들어갈 수가 있죠. 그러면 아웃풋이 Y가 나오고 여기 있는 거죠. 요거를 하나만 보는 겁니다. 하나만 보면 이렇게 웨이트, 여기 실수 값의 웨이트 값 곱하고 요 실수 값의 웨이트 값 곱하고 쭉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쭉쭉 해서 어디까지? 끝까지. 마지막에 바이어스도 하나 넣어주는 거죠. 바이어스에 대한 깊은 이야기는 여기서 할 건 아니에요. 수학에서 할 건 아니라서 나중에 딥러닝 기초에서 할 겁니다. 바이어스가 왜 필요한지. 자, 그래서 이거를 다시 쓰면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죠. 요거 곱하기 요거예요. 행렬 곱으로 봐도 되고, 그쵸, 행렬이죠. 1 곱하기 m 곱하기 m 곱하기 1 행렬 이렇게 봐도 되죠. 얘 없어지고 1 곱하기 1이니까 스칼라 값이 하나 나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요 나온 값을 i번째니까 여기다 넣고 실제 값 있죠. 참값 뺀 다음에 제곱해 주는 거죠. 이걸 절대값으로 해줘도 되고요. 로스를 뭐 제곱해도 되고요. 로스 펑션 구하는 거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딥러닝 아키텍처에 따라서 다양해요. 근데 얘가 뭐 가장 많이 쓰는 방식입니다. MSE mean squared error 이렇게 부릅니다. mean은 평균이죠. 여기에 나중에 n분의 1로 나눠주기도 하는데 그냥 n분의 1을 여기다 2n분의 1 이렇게 붙이기도 해요. 미분하면 2가 나오기 때문에 약분해서 없어지라고. 지들 마음대로 합니다. 뭐 대표적인 거는 빼보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게 날라오는 거죠. 레이블이 여기 참값으로 가서 빼서 구해보는 거죠.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겁나게 많을 경우에는 W11에 대해서 해보고 W11 얘에 대해서 미분해보고 얘에 대해서 미분해보고 얘에 대해서 미분해보고 얘에 대해서 미분해보는 거죠. 왜냐면 얘는 미분 가능한 함수예요. 예를 들어서 W11에 대해서 미분해보려면 요거에 대한 그라디언트 저기 미분값을 구하려면 W11 없는 항은 다 없어지는 거죠. 왜냐면 상수 취급하니까 다 없어져요. 얘만 하나만 남아. 그럼 얘 미분하면 뭐예요? 요거 없이죠. 미분할 수 있어요. 매트릭스도. 그럼 다 일일이 해보는 거야. 다. 10억 개면은 10억 개를 다 해봐요. 그래서 하는 족족이 다 이렇게 방향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계산해서 이렇게 조금씩 움직이면 돼. 그게 어디로 가는 거야? 지금 3차원밖에 우리가 표현을 못하지만 뭐 100차, 뭐 4차원, 5차원 이렇게 가면 어떤 4차원 공간이 있겠죠. 우리가 표현을 못하지만 거기에서 미분해 가면서 낮은 지역으로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거죠. 이게 편미분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이 아니지. 이번 강의에서는 딥러닝에서 왜 편미분이 필요한지, 그리고 딥러닝이 어떤 식으로 어떤 한 놈만 패는 건지 그런 거 살펴봤고요. 또 손미분, 손바닥 미분도 한번 해봤어요. 근데 여러분들 손바닥 미분은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면 컴퓨터가 나중에 다 해주고, 실제로는 딥러닝에서 미분은 간단해. 1차 함수가 선형결합되어 있는 거죠. 더하기로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간단해서 이 간단한 거는 다 컴퓨터가 해줘요. 해주니까 여러분들이 이번 강의에서 꼭 기억해 주셔야 되는 건 뭐야? 편미분의 개념이 뭐고 왜 필요하구나. 딥러닝에서 로스를 최소화하는 점으로 갈 때 다변수에서 어떻게 가는 거구나. 그리고 딥러닝 실제 교수님이 마지막 슬라이드에서 보여준 거 보니까 겁나 많은데 각각을 다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게 복잡한 미분도 아니더라. 왜냐면 다 0인데요. 하나만 남어. 진짜 간단한 미분인데 개수가 많을 뿐이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편미분의 개념 그리고 연산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요거를 기반으로 해서 그레디언트 디센트로 갈 겁니다. 실제로 경사 강화 학습법이란 게 편미분을 어떻게 이용하는 건지 딥러닝의 학습이 실제로 일어나는 부분이 이제 발동 걸린 거예요. 막 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강의 때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도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강의 올라오면 오실 거죠? 네, 같이 오세요. 감사합니다.